안녕하세요. K뷰티인 보건평가원 원장 정유진입니다. 오늘부터 원장님들과 현장 종사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문신 시술 표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지역별로 일정도 다르고 전국에서 한 장소로 이동시키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요즘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장님들께서 집이나 샵에서 편안한 시간에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복지부에서 배포한 지침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침 원문은 원장님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내용과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같은 업종의 원장님들께도 이번 영상을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문신사법 시행과 변화되는 기준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K뷰티인 보건평가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문신사법 관련해서 정책과 지침,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주요 내용을 우리 원장님들께서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침이 왜 만들어졌는지, 문신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보고, 이어서 앞으로 문신업소를 운영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용어는 지침의 연번 기준으로 2번부터 7번, 9번부터 14번, 18번, 22번, 31번과 32번입니다. 먼저 지침 앞부분에 일러두기를 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2027년 10월 29일에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시술 전반의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업소마다 시술 환경과 위생관리 방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업소는 손 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관리하지만 어떤 업소는 기존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방식에 의존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사용하는 제품이나 기구, 소독 방법, 시술 기록, 이용자 동의 절차도 업소마다 차이가 있었고요. 이제는 문신사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나 관행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문신업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요를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번 지침의 핵심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술자와 이용자의 보호입니다. 문신시술은 바늘이 피부를 통과하는 침습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부 손상, 출혈, 감염, 알레르기, 염증 등과 같은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자 역시 이용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이용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신사 본인과 직원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시술 절차의 표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시술이라도 상담하는 방법, 동의서 작성, 피부 소독, 장갑 착용, 색소 준비, 시술 후 관리 방법이 업소들마다 달랐습니다. 앞으로는 문신 시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술 후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일정한 기준으로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문신 시술에 대한 신뢰 확보입니다. 문신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신뢰를 얻으려면 이제는 시술 결과가 예쁘고 기술이 좋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설, 손 위생, 기구 관리, 염료 관리, 시술 기록, 사후 관리까지 모두 갖춰져야 전문적인 문신업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 이 지침은
최종적인 모든 법적 기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제정될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지침을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되 향후 발표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문신의 법적 정의입니다. 문신사법에서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서 문신행위를 바늘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문신용 염료를 피부에 주입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신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서화문신행위, 하나는 미용문신행위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서화문신행위는 예술, 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그림, 무늬 또는 기호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문신 행위는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 아이라인, 입술, 모발 형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입니다. 지침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에는 총 55개의 용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용어를 이번 영상에서 전부 읽어드리지는 않고 원장님들이 향후 시설을 준비를 하고 업소를 운영할 때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어 2번의 서화문신 행위. 이 행위는 예술, 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는 관계없는 글자, 그림, 무늬 또는 기호 등을 새기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원래의 생김새와 무관한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팔이나 다리, 등, 레터링, 캐릭터, 꽃무늬, 동물 그림, 기하학적 문양 이런 것들을 새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기존의 외모를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목적보다는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 메시지 또는 예술적 표현을 피부에 새기는 것이 중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 3번은 미용 문신 행위입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모발 형태 등을 피부에 새겨 넣어 원래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표현은 바로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한다는 부분입니다. 눈썹의 결을 표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행위, 그리고 아이라인을 또렷하게 만드는 행위, 입술의 색과 윤곽을 보완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고요. 또한 지침에서는 모발 형태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의 모근이나 모발처럼 보이도록 점이나 선을 표현하는 SMP나 헤어라인 반영구 이런 것들도 모두 미용 문신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피 문신 역시 원래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 목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용 문신 행위도 법적 문신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을 해왔죠. 반영과장, 문신, 미용 문신, 메이크업 타투, SMP 이런 여러 명칭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신사법 체계 안에서 피부에 바늘과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여 외형을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를 모두 미용 문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미용 문신의 세부 범위는 향후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용어 4번, 문신사는 문신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신 기술을 배웠거나 민간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률상 문신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법률상 문신사라는 명칭은 국가가 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식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 수료증이나 민간 자격증은 교육 이력이나 기술 수준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문신사법에 따른 국가 면허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현장 경력이 오래되신 원장님들도 동일하게 법 시행 후에는 면허 취득을 해야 하고 경과 조치에 관한 공식 내용을 앞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5번 문신업소입니다. 문신업소는 문신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영업소 또는 법 시행 초기 경과 조치에 따라 임시로 개설 등록한 영업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미용샵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신업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에 개설 등록을 하고 법에서 정한 시설과 운영 요건을 갖춰야 문신업소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피부미용실, 미용실, 교육장, 공유공간 또는 복합매장 안에서 문신 시술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문신사법 시행 이후 문신업소 개설 등록 요건을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용어 6번 문신업자. 문신업자는 문신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신사와 문신업자는 같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구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신사는 면허를 가진 시술자를 의미하고 문신업자는 개설 등록된 업소를 운영을 하며 시설과 위생, 직원관리, 기록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면허를 가지고 직접 시술까지 하면서 샵까지 운영을 한다면 문신사이면서 문신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신사를 고용을 하거나 여러 명이 근무하는 업소를 운영한다면 문신업자는 개별 시술뿐만 아니라 문신업소 전체의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문신업자는 매출과 직원 근무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신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운영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어 7번 임시개설 등록입니다. 기존 종사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할 내용이죠. 지침에서는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임시로 문신업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다만 기존의 영업을 했으니 누구나 자동으로 등록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개설 등록을 했더라도 2029년 10월 28일까지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문신업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원장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시개설 등록은 면허가 없어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임시개설 등록 기간 안에 국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기간 만료 이후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사자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시설, 교육, 경력 증빙, 시술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번부터 14번까지는 문신업소의 공간 구성과 관련된 용어예요. 이 부분은 실제 샵 시설을 준비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어 9번, 문신업소 구획. 문신업소 구획은 교차 오염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업소 내부 공간에 경계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침에서는 문신업소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 소독구역입니다. 여기서 구획은 반드시 완전히 밀폐된 독립된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침의 시설 예시를 보면 벽체형 구획뿐만 아니라 파티션 구획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용어 10번 대기구역입니다. 대기구역은 이용자가 시술 전에 상담이나 접수를 하고 대기를 하거나 시술 후 잠시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현장에서는 상담 테이블, 고객 대기용 의자, 접수대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구역과 시술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시술대 주변을 지나가거나 외부 먼지와 오염물질이 시술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고객의 동반자나 대기 중인 이용자가 시술 공간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오는 운영 방식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번 시술구역입니다. 시술구역은 실제 문신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시술대, 시술기구, 재료보관대, 작업대 등이 배치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샵에서 가장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시술구역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개인 물품을 무분별하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가방, 외투, 택배상자 등도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술대와 작업대 주변에는 시술에 필요한 물품만을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배리어 필름, 고객이 바뀔 때마다 시술대, 의자, 작업대 표면을 소독하고 배리어 필름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바늘만 새 것으로 교체하면 위생관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낀 손으로 조명, 손잡이, 머신 전원, 색소병, 휴대전화 등을 만지면 그 표면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술구역 전체를 하나의 감염관리 공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2번 세척 소독구역입니다. 세척과 소독구역은 사용한 기구 또는 장비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기구를 세척하는 싱크대, 세척제, 소독제, 건조와 보관을 위한 설비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품과 오염된 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침에서는 별도 설치를 권고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의 싱크대를 사용할 경우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기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환기시설입니다. 환기시설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고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 창문을 통한 실외 환기, 환풍구, 환기장치 등이 포함이 되고요. 시술 공간을 밀폐된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냄새와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실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는 실내 환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창문을 통한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풍구나 공기정화기 등 공기순환 설비를 갖추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보면 공기정화 장치인데요. 공기정화 장치가 필수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공기정화 장치에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술 공간의 먼지나 냄새,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공기청정기 등의 장치를 말하는 거죠. 다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기정화 장치는 환기를 보완하는 장치로 이해를 해야 되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장기간 교체하지 않으면 먼지와 곰팡이가 축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업소 위생관리에서는 장비를 갖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빙도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신용 염료인데요. 문신용 염료는 미용 또는 예술을 목적으로 피부를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착색시키기 위해서 피부 속에 주입하는 물질입니다. 미용 문신 현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색소, 피그먼트, 잉크 이런 표현을 하지만 법과 지침에서는 문신용 염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아무 제품이나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서 수입신고 또는 품목 제조 보고가 된 제품으로서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들이 해외 직구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제품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제품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정식 수입 절차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입을 할 때 가격이나 발생력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정식 수입 신고 여부, 제조사, 제품명, 그리고 제품 번호 또는 로트 번호, 사용기한, 보관 방법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술 기록에도 어떤 색상의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기록을 필수적으로 남기셔야 되고요. 이 기록이 나중에 특정 제조 번호의 제품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이용자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베리어 필름이죠. 베리어 필름 지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어디에 붙여야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베리어 필름은 시술 중에 장비와 표면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얇은 비닐 또는 플라스틱 보호 필름입니다. 현장에서는 머신 본체나 전선, 조명 손잡이, 트레이, 스프레이 용기 등에 사용하는 비닐 커버나 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베리어 필름은 한 명 고객에게 사용한 뒤에 즉시 제거하고 폐기해야 됩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한번 붙이고 계속 재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베리어 필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표면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건 뒤쪽에서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위생입니다. 손위생은 손 씻기와 손 소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문신 시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감염 예방 방법이 바로 손위생입니다. 고가의 멸균기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도 시술자의 손위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차 오염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손위생은 시술 직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페이지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물과 비누 또는 물과 항균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지침에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을 때, 손을 씻은 후, 그리고 손위생 시설에는 어떤 제품을 비치해야 되는지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33번에 보면 개인 보호구가 있는데요. 우선의 개인 보호구는 장갑, 마스크, 눈 보호구, 위생캡, 앞치마 등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멸균 장갑과 청결 장갑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고요. 멸균 장갑은 실제 침습성 문신 시술 시 사용하는 장갑, 그리고 청결 장갑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장갑, 이용자와의 일반적인 직접 접촉 시 착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습, 감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37번에 교차 오염입니다. 교차 오염은 오염된 손이나 기구 장비, 표면 등 물품을 통해 병원체나 오염 물질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물품으로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혈액맥의 감염병,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척, 초음파 세척기, 소독, 클로르헥시딘, 아포, 멸균 증류수. 자,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의료 폐기물과 일반 의료 폐기물로 나눠지는 것으로 지금 용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의약품 역시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우리가 전문 의약품은 문신사는 취득 및 사용이 금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5번 맨 마지막에 제조번호, 로트 번호라고 나와 있죠. 이게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제품 묶음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문신시술 표준지침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서 시설, 위생, 감염관리, 시술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문신행위는 크게 서화 문신행위와 미용 문신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눈썹, 아이라인, 입술, 모발 형태 등을 표현하는 행위는 미용 문신과 관련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법률상 문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샵 역시 문신업소로 개설 등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임시 개설 등록은 기존 종사자를 위한 한시적 제도이며 임시 등록을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 취득과 정식 개설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신업소는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 소독구역을 구획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신고 또는 품목 제조 보고된 안전기준 적합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명과 제조번호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배리어 필름은 한 명의 고객마다 교체해야 하며 배리어 필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시술 후 표면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 위생은 모든 감염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장갑을 착용했다고 해서 손 씻기를 생략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의 첫 번째 강의로 지침의 목적과 문신의 정의, 그리고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지침을 보시면 용어가 많고 법률적인 표현도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씩 현장에 대입해서 살펴보면 결국 내용의 중심은 명확합니다. 고객과 시술자를 보호하고 문신업소를 더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오늘 강의를 들으신 후 본인의 샵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대기 공간과 시술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지, 세척과 소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사용 중인 염료가 정식 신고된 제품인지, 배리어 필름을 고객마다 교체하고 있는지, 손 씻기 시설은 제대로 갖추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문신업소의 시설과 환경, 구획 기준, 손 위생 시설, 바닥과 벽면, 환기시설, 위생 환경 관리를 실제 샵 운영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신시술 표준지침은 향후에 국가시험의 이론 영역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원장님들은 지침의 문장을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우리 샵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K뷰티인 보건평가원 원장 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